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가 있는 경남의 마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고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이번 시간에는 경남의 대표 도농복합도시 밀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됐습니다. 경남 지역 주택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부동산 돋보기에서 짚어봤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가경찰과의 협업으로 안정적인 사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이제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에서는 지역 유권자가 바라는 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남의 대표 도농복합도시 밀양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한때 20만 명에 달했지만 고령화와 인근 대도시로의 이전으로 현재 11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지방의 소도시 밀양. 전체 인구 30%가량이 만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노령 인구가 늘어났지만 그에 대한 복지 혜택은 인근 지역보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복지를 보면은 딴 시군보다는 우리 밀양이 좀 없더라고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노인들한테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경제를 활성화해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경제 발전하는 게 일본이고 지역 주민들 상권들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었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조금 붐이 일었으면 좋겠고, 밀양은 또 관광지가 많으니까 관광 사업도 조금 부흥했으면 좋겠고,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지역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통시장에 제대로 된 먹거리 골목이 없다 보니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시면 요 시장 입구에 있다 보니 먹거리가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마땅하게 가라고 할 데가 없어서 어떤 때는 진짜 죄송한 마음에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먹거리가 관광객들이 오면 쉽게 접근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팔 수 있게끔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양지와 얼음골 등이 밀양의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체류형 관광지를 위한 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노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산업 발전 등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받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대부분 자신이 취임 이전에 살던 집을 고쳐 살거나 새로 사저를 지어 노후를 보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자마자 사저가 있는 양산으로 곧바로 내려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귀향에 이어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계획되면서 두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을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평산마을 사저로 내려왔습니다. 지방에 사저를 짓고 퇴임 후 곧바로 내려온 건 문 전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평산마을 주민들께 전입신고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지방에 사저를 마련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이 김해시 진영의 봉하마을에 사저를 짓고 노후를 보냈습니다.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전 대통령 모두 농사를 지으며 주민들과 어울려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사도 짓고 막걸리 잔도 한 잔 나누고 경로당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잘 어울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차로 약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귀향에 이어 오늘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모제가 봉화마을에서 진행되는 만큼 두 마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소식을 짚어보는 부동산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9일 결정 공시된 전국 개별 공시지가를 알아보고 경남 지역 주택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창신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상철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상철입니다. 네, 지난 4월 29일 전국의 개별 공시가격이 결정 공시됐습니다. 경남 지역 상승률이 전년 대비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공시된 경남 지역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평균 2.94%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전국에서 충남이 2.27%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우리 경남 지역인데,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남의 시군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남해군이 5.78%, 창녕군이 5.45%, 그리고 어령군이 4.3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반대로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하동군이 1.12%, 그리고 함양군이 1.97%, 진주시가 2.12% 순이었습니다. 네, 이 개별주택은 전국에서는 최저 상승률이고 또 전년에 대비해서는 2.94% 상승했다면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국토부가 개별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결정 공시를 했죠. 경남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13.14%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17.22%였는데 경남은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최고가 공동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소재한 아파트로 전용 면적이 119.24제곱미터죠. 11억 1,600만 원이었습니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낮은 상승률로 결정이 됐는데요. 경남으로만 국한해 봤을 때 전체적인 상승률을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 경남 지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공시가 상승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 내에서는 공시지가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남해인데 남해가 10.9%로 4년 연속 상승률을 보였죠. 그 원인은 국도 확장 공사와 남해하고 여수 간의 해저 터널 건설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남해 같은 경우는 개발 기대감이 높으니까 땅값이 치솟고 따라서 주택 가격도 올랐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 고성군이 경남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조성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택의 가격이 높다고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주택을 가진 도민 또 그렇지 않은 도민 입장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의미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땅값을 매겨 공시하는 것을 공시지가라고 이렇게 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의 집값을 매겨 공시하는 것을 공시가격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 발표에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이 많이 이렇게 오르면은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 때문에 낼 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다들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공시지가의 경우 현실적인 주택 가격과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도민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 차원에서 차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이 있습니까?
네, 사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짜놓은 게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높여간다는 뜻이죠. 예, 거기 보면은 아파트의 경우는 2030년까지 90%까지 맞추겠다는 것이고, 예,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90%를 맞추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사는 집의 공식적인 가격이 발표된 만큼 많은 도민들의 가계와 또 재무 설계 좋은 정보가 될 텐데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돋보기였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 방송은 국민의힘 나동현 양산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에게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11일 헬로TV 경남뉴스의 선거 레이더에 참석한 양산시장 나 후보는 전달받은 희망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0일 출연한 김해시장 허 후보도 지역민들이 만들어준 희망 공약을 살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6일 지방선거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역민이 바라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쌀 나눔 봉사활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3만 원을 기부해 감사 메시지나 그림을 완성하면 적십자 봉사원들이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쌀 10kg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봉사활동 3시간을 인정해주고 참가비는 법정 기부금 처리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9호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부터 1년 동안 모두 27차례 회의를 열었고 1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생활안전과 여성 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를 분야별로 개편해 유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올해 위원회 첫 예산으로 103억 원을 편성했으며 생활안전형 주민참여예산 참여 유형을 만들어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경찰제를 구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1년간 위원회는 제도 운용과 개선에 주력해왔다면서 앞으로 국가경찰과의 원만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부여된 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시도의원 후보들이 원팀을 선언했습니다. 11일 김해시청 앞에서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를 비롯해 지지자 50여 명이 모여 원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허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정책 대결로 선거에 임해 시민들께 자질로 검증받고 능력으로 선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표 공약인 에어시티 건설 등을 강조하며 불경 중심 도시 김해를 완성하고 동부가 관문 도시로 우뚝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주경찰서는 경남과 전남 등 4개 시도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서랍 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50대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 20분쯤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교실 서랍 속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쳤습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 시도 초등학교에서 모두 25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없어 돈을 훔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 분청도자 전시 판매관이 지역도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판매관은 5월 한 달간 연구개발실을 운영해 도자인들이 원하는 맞춤형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온라인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김해의 우수한 도자가 활발히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라인몰 오픈 이벤트로 5월 말까지 모든 품목을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